안녕하세요. 귀토리 책방의 귀토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뉴스에 관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혐오 뉴스의 시대라고 할 만큼 뉴스에 지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가짜 뉴스와 기레기, 악성 댓글에 지친 분들에게 추천하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독일 작가 하인리 부엘의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입니다. 더불어 알랭드 보통의 뉴스의 시대를 비교 읽기 책으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선량한 여주인공이 언론에 왜곡된 보도로 인해 삶이 파괴되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먼저 카타리나 블룸이 어떤 여인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타리나 블룸의 나이는 27세입니다. 그녀의 이력을 살펴보면 어릴 때부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집안일을 도왔고 이웃집들의 일을 도우면서 자랐습니다. 가정부 생활을 하면서 데모의 도움으로 생활과학 아카데미를 졸업했고요. 종일반 유치원 관리인, 의사집의 가정부 등을 거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6개월 만에 파경을 맞고 이혼한 다음 다시 가정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블로르나라는 산업체 변호사의 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의 도움으로 국가공인 가정관리사 자격도 취득한 상태입니다. 그녀의 재산은 자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요. 아파트 대출금도 상환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 중고 자동차도 한 대 가지고 있고 약간의 예금도 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아버지는 광부였는데 6살 때 폐병으로 사망하셨고요. 어머니는 현재 암 수술을 받고 입원 중에 있습니다. 오빠는 경미한 금고형으로 복역 중입니다. 그녀의 전 남편이었던 빌헬름 브레틀로라는 인물은 방직공이었는데 6개월 만에 이혼을 하게 됐고요. 나중에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괜찮은 남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카타리나 블룸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여인이었는데요. 어쩌다가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는지 사건 보고서를 한번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1974년입니다. 2월 20일 여성들의 카니발이 열리는 전날이었습니다. 이때 27살의 카타리나 블룸이 댄스 파티에 참가하기 위해서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자신의 데모가 여는 파티장에 도착해서 괴텐이라는 남자를 만나 춤을 추고 그와 함께 그녀의 아파트에서 밤을 지새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오전 10시 30분 블룸의 아파트에 중무장한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11시에 그녀를 연행해 갑니다. 그리고 오전부터 저녁까지 경찰관과 검사의 입회하에 신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신문에 강도의 정부 카타리나 블룸의 사진과 기사가 일면에 실리게 됩니다. 카타리나 블룸은 이날 재신문을 받게 되죠. 파티의 개최자였던 볼터스하임 부인과 괴텐을 데려온 17세 점원 헤르타 쇼이멜 그리고 친구 클라우디아 등 파티 참가자들도 함께 신문을 받습니다. 또 그 다음날 신문 일면에 살인범 약혼녀 여전히 완강, 괴텐의 소재에 대한 언급 회피, 경찰 초비상 이러한 기사가 실리게 됩니다. 또 이날 블룸의 어머니는 병원에서 퇴트게스라는 기자를 만나고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마지막 날, 일요일, 블룸은 발텀 웨딩이라는 경찰 집에 찾아가서 베르너 퇴트게스 기자를 자신이 살해했다고 자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틀 후 사진 기자 쇠너의 시체가 발견되게 되는데요. 언론에서는 이 두 기자의 죽음을 요란하게 보도합니다. 이것이 카타리나 블룸 사건의 줄거리입니다.
네, 카타리나 블룸은 왜 이런 사건에 휘말렸고, 왜 신문에 그렇게 악한 인물로 보도가 되었을까요?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책을 읽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내용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읽다 보면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모습을 또 느끼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책에서 꼭 만나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는 책 속 문장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카타리나 블룸의 신문 장면인데요. 신문이 오래 걸린 까닭은 카타리나 블룸이 놀랄 정도로 꼼꼼하게 모든 표현을 일일이 검토했고 조서에 기록된 문장을 하나하나 큰 소리로 읽어달라고 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어 앞장에서 언급된 남자들의 치근거림이 처음에는 조서에 다정함으로, 즉 신사들이 다정하게 대했다라는 식으로 기록되었다. 이에 대해 카타리나 블룸은 몹시 분노하며 있는 힘을 다해 반대했다. 네, 이 내용을 보시면 카타리나 블룸이 경찰과 검사의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이야기한 내용들이 왜곡되어 적히는 첫 번째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카타리나 블룸은 똑똑하고 또 자신의 주장이 뚜렷한 여자였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그냥 보아 넘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조서의 내용을 한 문장 한 문장 고쳐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렇게 남자들의 치근거림이 다정함으로 기록되는 조서, 이렇게 신문할 때부터 이미 사건은 카타리나 블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두 번째 문장은 카타리나 블룸의 사건이 신문에서 어떻게 보도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순간에야 비로소 카타리나는 이틀치 차이퉁을 핸드백에서 꺼내보고 국가가 이런 오욕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해주고 그녀의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지 물었다. 그 사이 그녀는 신문이 왜 삶의 세세한 구석까지 파고드는지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신문이 전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쯤은 아주 잘 알게 되었노라고 했다. 네, 이 내용은 이틀 동안 신문을 당하느라 신문지상에 자신이 어떻게 보도되었는지 잘 알지 못하다가 이틀치 신문을 보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자기가 저지른 일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지, 왜곡되어 있는지를 보고 경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왜 국가가 이런 오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는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이나 검사의 신문은 왜 사건과 관련 없는 삶의 세세한 구석까지 파고드는지 잘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네,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떠오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네, 세 번째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카타리나 블룸이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축약한 부분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전히 자유의 몸이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카타리나 블룸의 입증 가능한 첫 번째 희생자는 바로 그녀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행실에 대한 충격으로 살아남지 못했다. 어머니는 죽어가고 있는데 그 딸은 강도이자 살인자인 한 남자와 다정하게 춤추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너무 기이한 일이고 그녀가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전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는 것은 거의 극도의 변태에 가깝다. 본지는 수차례 반복하며 문제를 제기한다. 우리의 신문 방법이 너무 부드러운 것은 아닌가? 비인간적인 것을, 비인간적인 인간을 인간적으로 대해야 하는가? 네, 이 내용은 차이퉁이라는 신문이 기자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카타리나 블룸의 어머니가 사망하게 되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죽음을 카타리나 블룸의 잘못으로 몰아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신문은 카타리나 블룸의 사건과 삶을 왜곡하고 또 그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데 혈안이 되어 있죠. 이렇게 마녀 사냥을 당한 카타리나 블룸은 자신의 삶을 제대로 지탱해 나갈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카타리나 블룸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명예는 바닥에 떨어졌고 그녀가 열심히 살아왔던 삶은 지금 여러 사람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카타리나 블룸은 결국 그렇게 악의적으로 자신의 사건을 보도한 기자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책을 통해서도 핵심 질문을 세 가지 뽑아 보았는데요. 네,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통해 제기해 볼 수 있는 핵심 질문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에게 사생활이 왜 존중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책에서 보면 카타리나 블룸은 괴텐과의 하룻밤 때문에 아주 몹쓸 여자로 낙인 찍혀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떳떳하다면 왜 밝히지 못하느냐? 투명하게 자기의 생활을 왜 내보이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투명성을 강요하는, 그것도 개인의 사생활 영역까지 투명성을 강요하는 사회는 획일 사회가 되기 쉽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불투명함 속에 감춰져 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타인의 시선을 받지 않은 혼자만의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가족끼리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족, 또 이웃, 심지어 국가, 이런 여러 집단들이 나의 생활,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관찰하고 그것을 광장에서 평가하고자 한다면 제정신으로 살아남을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이고 그것이 왜 존중되어야 하는지 이 책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가졌으면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언론 기사를 우리가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요즘 가짜뉴스, 또 황색 언론, 기레기, 이런 말들이 정말 많이 들려오는 때인데요. 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너무 많은 왜곡된 정보들, 또 가짜 뉴스들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유튜브 같은 그런 채널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공신력 있다고 이야기하는 신문, 방송 같은 언론사들의 기사조차도 사실은 어떤 것을 믿어야 할지, 또 그 기사를 그대로 수용해도 좋은지 고민되는 때가 자주 있습니다. 이런 언론 기사는 어떻게 수용해야 옳은 것일까요? 요즘 팩트 체크라는 말을 자주 하고 있는데요. 과연 기사가 사실이라면 그것으로 족한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뉴스의 시대라는 책을 소개해 드릴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언론은 무엇을 어떻게 보도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뉴스를 대하는 수용자로서의 자세뿐만 아니라 언론도 무엇을 보도할 것인지 또 그 보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 책과 함께 비교 독서 할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비교 독서는 신토피컬 리딩이라는 독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뉴스 또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논픽션을 한 권 골라봤는데요. 널리 잘 알려져 있는 알랭드 보통이 뉴스에 대해서도 쓴 책이 있습니다. 2014년에 출간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도 상당히 많이 읽혔는데 이 책과 함께 읽어보시면 또 느낌이 새롭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뉴스의 시대에는 뉴스란 무엇이며 또 우리가 뉴스를 어떤 자세로 수용해야 할지, 뉴스가 정말 중요한 것인지 이런 문제를 다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입니다. 네, 그 안에 있는 구절 세 가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는 어떤 이야기를 조명하고 어떤 이야기를 빼버릴지 선택하면서 단지 현실을 선택적으로 빚어낼 뿐이다. 네, 뉴스는 아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과연 우리는 그 뉴스 기사를 만족하며 수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드렸는데요. 하루에도 정말 수천, 수만 가지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일들 중에 선택된 몇 가지 사건만이 뉴스 기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을 중에서 특정한 사건들을 선택할 때는 이미 그런 기자들의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죠. 어떤 사건을 얼만큼 보도하느냐, 또 어떤 사건을 보도하지 않을 것이냐, 그 자체도 그러한 편집 자체가 이미 기자들 또는 신문사나 방송사 같은 언론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사 하나하나의 사실 체크와는 별개로 이러한 점들도 유념해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뉴스가 지배하는 시대에 온전한 판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움과 중요함은 그 범주가 겹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네. 이 내용도 새로움과 중요함은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뉴스 기사에 일면으로 보도됐다고 해서 그 기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것이라고 해서 중요한 것은 아니다. 헨리 데이빗 소로의 월든이라는 책에 보면 이 뉴스에 집착하는 현대인들에 대한 비판이 나와 있는데요. 매일 아침 신문을 읽는 것이 현대인들의 기도가 되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달라지는 하루하루 달라지는 개별 사건들, 그것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 말고 좀 더 우리 삶에 더 중요한 것, 우리 삶의 정수에 맞닿아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을 갖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알랭드 보통도 그러한 맥락에서 새로움과 중요함은 그 범주가 겹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뉴스가 더 이상 우리에게 가르쳐 줄 독창적이거나 중요한 무언가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챌 때 삶은 더욱 풍요로워진다. 네.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뉴스 또 그런 기사에 매일매일 댓글을 다는 것, 또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에 정작 필요한 보다 큰 범주의 생각들, 그리고 그런 가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탐구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서 언론과 그런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시각각 변하는, 하루하루 변하는 뉴스 말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볼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털의 뉴스 대신 무엇을 보는 것이 더 좋을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귀토리 책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